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뉴스원과 라이프가 공동으로 취재한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고양이 공장, 불법 고양이 공장에 대해서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취재했던 기자와 그리고 변호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금 저희가 마스크를 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전달하는 게 원활하지 않아서 소독을 지금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마스크는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한 우리 이제 소개하는 시간. 제 왼쪽에 계신 변호사님부터 먼저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죠. 누군지.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유라의 전경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전 뉴스원 부산본부에서 근무 중인 박세진 기자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예, 해볼까요? 어떤 내용이었죠? 일단 네. 이 지금 수영구의 불법 고양이 네. 생산업 이 어떻게 세상에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처음 시작은 제보로 시작이 네. 된 거고요. 이제 주택 안에서 고양이 수백 마리가 불법으로 사육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소음과 이제 냄새, 악취 네.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민원이 처음에 많이 나왔고 동시에 제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조사를 하러 나가게 된 거죠. 그렇죠. 현장에 조사를 한 번 간 게 아니죠. 그렇죠.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예. 왜냐하면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제보가 과연 어떤 신빙성이 있느냐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되니까. 예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며칠 좀 들렸습니다. 예. 해당 제보 지역에. 그래서 안을 내부를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겉에서만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제 뭐가 딱 느낌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냄새가 나고. 뭐 기본적으로 냄새가 났고 근데 현관문 근처에 고양이 사료가 포대로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었기도 하고 주변의 주민들의 증언도 고양이 공장이 있다 그런 증언도 고양이 있었죠. 많이 오래 전부터 많이 키우고 있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좀 한 가지 의아했던 게 주택 2층 그 방 창문에 환풍기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었거든요.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 형태에서는 가정집에서는. 가정집에서 그렇죠. 환풍기를 틀어놓을 이유가 예. 없을 거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고양이를 번식하고 사육하고 있는 그는 정황이? 팩트일 것 네. 같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떤 조치를 했죠? 저희가 취재진하고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관할구청, 경찰이 한번 합동으로 현장에 나간 적이 있었죠. 그 전에 저희가 먼저 관련된 대책회의를 했죠. 대책회의를 했고 누구하고 했냐면 누구하고 했냐면 시청 공무원, 구청 예. 공무원하고 저희 동물보호단체가 모여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사건에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예. 당연히 이제 법적인 부분은 경찰이 뭐 손대는 거지만 이 동물들을 우리는 이제 구조해야 되는 입장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 많은 고양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조를 하고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이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몇 번, 두세 번 정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이제 현장에 경찰이 이제 나가고. 나서게 된 거죠. 그거 말씀 좀 해주시죠. 같이 그 이후에 1월 13일이고요. 네. 1월 13일 날 관계 기관이 현장에 나갔으나 집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예. 그래서 강제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수영구청이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예, 기간 고발 형태를 돼가지고 네네. 그 당시에도 경찰은 출동했었죠. 저희가 112를 그렇죠. 통해서 예.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 그래서 현장을 근데 문을 안 열어주고 있다. 음. 그래서 경찰관이 좀 개입을 해달라라고 저희가 112로 신고를 해가지고 순찰차하고 경찰들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분은 문을 안 열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와가고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기관 고발을 통해서 좀 수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보자. 예. 그런 차원에서 수영부의 고발을 맡기게 된 거죠. 됐죠. 예, 네. 예. 그까지는 뭐 법적인 부분이 뭐 문제될 거나 잘못된 건 없어. 예, 뭐 딱히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네, 네. 예,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나왔다 그죠? 그렇죠. 그 날짜가 언제죠? 경찰이 지난달이죠. 2월 13일 2월 13일이죠. 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는데요. 네. 경찰 당시 현장에 나갔던 경찰의 말에 따르면 현관 입구에서부터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 이후에 공개된 영상이나 사진을 보더라도 주택 내부에는 철장 수십 개에 갇혀 있는 고양이들 그리고 품종묘들이 수백 마리가 발견이 됐고요. 네. 뭐 한 개 철장에 많게는 10마리 넘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죠. 네. 그리고 집 바닥에 이제 일회용 주사기들 그리고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는 링거액까지 발견되면서 좀 현장 상황이 되게 충격적이었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날이 2월 13일인데요. 네네. 최초에 이제 아까 설명했다시피 최초에 우리가 시청하고 구청하고 같이 현장에 나간 건 1월 달이었고, 네네. 그죠? 그럼 약 한 달이 걸린 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 들리는 내용으로는 그 한 달 기간 동안 이 피의자들이 예. 증거 인멸할 거는 최대한 해버렸다. 음. 그런 내용에 이제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경찰이 좀 에러였다고 생각한 게 수영구청으로부터 이제 고발 의뢰를 받고 사건이 담당 팀에 배정이 되고 수사관에 배정이 된 이후에 피의자를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 영장도 없이. 예. 찾아가다 보니까 피의자는 당연히 주택의 문을 안 열어줬을 거고 예. 그럼 피의자는 수사가 시작되는 거라는 상황을 알게 돼버렸죠. 그래서 아주 그 피의자가 며칠 뒤에 오면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디데이 날 새벽에 또 고양이들 빼돌렸어요. 아, 그 그래요. 영상까지 저희가 확보 다 했거든요. 예. 이런 그 경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원래 뭐 임의 수사가 원칙이라고 해서 먼저 문을 두드리고 가는 것이 맞는데요.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가는 게 좀 바람직했다고는 볼 수는 있겠죠. 그렇겠죠. 예. 예,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이 좀 저희는 제일 아쉽죠. 그래서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 엉망인 내부를 청소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압수수색 갔을 때는 현장이 깨끗하더라. 압수팀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깨끗하던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깨끗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뭐 고양이 구조하는 마리 숫자까지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 20명이나 나갔답니다. 경찰이 20명이나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구청에서 나가고 시청에서 나갔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253마리인가요? 그 이번에 압수수색한 주택 안에서는 232마리가 발견이 됐고요. 다 B라는 B에서 다른 주택이 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동물보호법을 보면 이제 학대받는 동물 이런 뭐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네네. 그 조항으로 그 조항을 적용을 했는데 230마리 중에 10마리밖에 못 10마리만 받았다. 압수수색에 동물보호단체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체가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통보를 받지 못했어요, 날짜를. 저희도 몰랐죠. 예. 제보자 측하고 참고인 측이 고발인 측이 전혀 압수수색 집행 날짜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 전에 사전에는 이제 압수수색 갈 때 같이 동행을 해서 이제 동물들을 구호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물보호단체가 역할론이 있을 거다. 예. 그런 사전에 이제 논의는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물론 경찰하고는 논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동물을 격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구청이나 시청하고는 그런 이제 서로 논의가 논의가 된 있었고. 상황이었죠. 그런데 쏙 빼놓고 저희만 빼놓고 가고 압수수색을.
고작 10마리만 격리를 시킨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네. 뭐 222마리는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예, 예. 232마리 중에 10마리만 구조가 됐으니까 222마리는 그 집에 그대로 남겨져 그렇죠. 있는 상태인 예. 거죠. 그러면 자, 그 변호사님, 동물보호법에 예. 동물을 학대받는 동물을 격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뭐 우선 저희 기본적으로는 동물보호법 제 14조에 네. 14조 1항이거든요. 네. 1항에 지금 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할 때에는 그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동물을 구조해서 뭐 치료, 보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 그다음에 특히 지금 이 중에서도 피학대 동물 및 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또는 제8조 동물보호법 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서 적정하게 치료 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라는 뭐 의무 조항을 지금 두고 예,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조항에 그 조항에 따르면 학대자로부터 3일 이상 격리 조치를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수영구도 10마리를 소유권 포기시키면서 데려온 내용이 그 조항. 네, 네. 그래서 질병, 사육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이제 학대다 이래서 이제 10마리를 데리고 나왔죠. 네, 네. 그러면 뭐 수영구청의 입장을 좀 잠시 전하자면 네네네. 수영구는 심각한 학대 혐의가 보이지 않았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당장 나머지 고양이들을 즉시 구출을 해야 될 만큼 사육 환경이 나빴다거나 아니면 고양이들의 건강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는데요. 근데 구조된 10마리를 보면은 또 그게 아니라는 아니죠. 얘기가 있죠. 여기에 우리 그 구조된 10마리 중에 또 2마리는 죽었습니다. 네, 네. 2마리는 구조된 지 하루 이틀 만에 죽어버렸고 나머지 8마리를 전부가 저희가 협력병원으로 지금 옮겨서 치료를 아직도 4마리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이나 넘는 기간 동안. 병원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근데 이 당시에 8마리를 치료했던 병원 수의사의 소견은 귀진드기 감염, 이 동고동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200마리의 동물들 대부분이 감염되었을 거로 추정한다. 네, 네. 라는 이런 소견서도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동물들, 8마리 동물들이 각기 상부호흡기 감염증, 이건 저 허피스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상부호흡기 감염증에 이게 초기에 관리되지 않아서 중증 폐렴으로 왔고 결막염으로 진행이 됐고 곰팡이성 피부염도 있고 심각한 저체중, 그다음에 불량, 기본적인 케어조차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전문가가 이렇게 네. 소견서를 밝힌 거예요. 자기 수의사 면허증을 걸고. 네. 근데 이 내용을 초기에 구청에서는 저한테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소견서를. 네. 구청이 자료를 줬는데 시청은 이 내용을 전혀 파악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청의 주장대로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더라 동물들이. 그러면 최소한 격리한 동물들은 어떠한 지금 증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되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남아 있는 애들이 정말 육안으로 보는 거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정말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동물보호법 조항에 해당되지 않느냐. 격리 요건이. 그거를 일일이 다 파악을 하고 나서 우리한테 그렇게 되는데. 주장을 해야 맞지 않느냐, 네. 행정이. 그러니까 동물보호단체에서 압수수색에 동참했어야 된다. 네네, 그렇죠. 입장이시죠. 예, 그런 저희가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수영구청은 이제 고양이들이 보기에 멀쩡해 보이더라라는 내용하고 더하기 최근에 그 인터뷰 보도를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또 네, 문제가 네. 나왔죠. 그 말도 했죠. 그 보호 비용입니다. 예. 예, 보호 비용이 들어가는데 보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다라고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느낀다. 부분이고 또 다른 문제 중에 또 큰 문제가 고양이 소유권 문제인데요. 네. 만약에 지금 고양이들을 구출해 와서 이들을 뭐 입양을 시킨다거나 분양을 시켰을 경우에는 나중에 사법적으로 만약에 지금 이번에 적발된 분들이 무죄가 나오거나 할 경우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 동물보호법 조항에 예. 학대자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그 바로 긴급성을 이야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뭐 이루어졌다거나 이게 계속 진행되어 가는 음. 거를.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3심까지 가서 최종 동물 학대가 아니다라고 나왔을 때의 행정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격리 조치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게 행정의 위법이냐 적법이냐 하고 그 유죄냐 무죄냐 판단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뭐 근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죄 판결이 어떤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느냐에 따라서 좀 이 행정 행위 자체가 유효한지 무효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기본적으로는 갈릴 수는 있고요. 제가 그거하고는 지금 현재 방금 들었을 때 약간 생각되는 부분들은 그 학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박탈되는 부분들까지 생각이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약간 뭐 향후로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어쨌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현행법에서 예. 학대자로부터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동물이라는 게 민법상 또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지금 이제 취급받고 있는 현실에서 분명히 이제 사유재산 침해 이런 또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제 재판이 3심까지 가서 몇 년 동안 재판이 이루어질 건데 네. 그때 무죄가 나올 경우를 미리 걱정을 해서 하고. 지금 당장 급하게 동물을 보호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건 저는 솔직히 직무유기나 네. 혜태라 보여지거든요. 그럼 무슨 말까지 있었냐면 격리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그 소유주가 격리 조치에 대해서 반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내 그 말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아니 당신들이 격리를 하는 거는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 집행을 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방해를 한다면 공무원 집행 방해에 대한 죄를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소유권을 가져오지 않고 이제 보호소에 보관을 하면서 이제 케어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비용 문제가 그렇죠. 발생을 하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한 언론에 밝힌 것도 뭐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일부 주장처럼 모든 고양이를 구조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고양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예산 문제는 제가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사전에 구청하고 시청하고 회의를 했다고 했을 때 예산 문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보비용 그렇게 이야기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의 문제다. 예, 의지의 문제. 그리고 수행구 예산이 아무리 못해도 3천억이 넘어가는 거든요. 지자체 네. 기초 지자체들이 뭐 큰 데는 5천억이 넘어간 데도 있는데 아무 수행구 3천억이 넘어갈 건데 3천억 넘는 예산 중에서 긴급하게 동물 구호를 위해서 뭐 몇천만 원의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뭐라고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죠?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럼 수영구청이 너무 과하게 우려하고 있다 예산 부분. 네,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 그걸 이제 토탈 문턱을 보면 의지가 없다. 이 해결하려는 그러니까 김해 그러니까 이 지역 그러니까 수행에만 없으면 네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니까 수행에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계속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시정 명령을 지금 계속 밟아오고 있는 상황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제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요. 네. 그럼 대표님하고 수영구청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네. 뭐 보호소 이용 비용부터 아니면은 병원 치료 비용까지 네.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고 예산 계획을 짜면 합리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쓸 수 있다라는 식의 대화도 없었던 겁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정확히 얼마를 부담하겠다 이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금액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이제 보호두수를 일단 첫 번째 고민을 했어요. 네. 몇 마리 정도를 구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처음에 알았던 고양이 사육 두수는 그보다 더 많았죠. 그렇죠. 우리가 200만 마리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우리가 몇 마리를 구호할 수 있을까, 보호할 수 있을까, 그부터 추정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0마리다 그러면 100마리에 대한 보호 비용, 일단 최대한 수용 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네. 그게 이제 유기동물 관련된 그런 뭐 이미 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으로 먼저 네. 선집행을 할 수 있나 여부. 그래서 근데 그거는 수용구는 열흘밖에 사용을 못 한다. 법적으로는 유기동물 준하다고 네. 따지면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보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보호 공간 문제 그런 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정해진 건 그러니까 없었죠. 어느 정도 이제 의지가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지금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 상황. 당시 수용구청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하고 같이 구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압수수색 이후로 갑자기 네. 방향이 확 틀어진 거죠. 그 이유는 뭐라고? 담당자도 바뀌었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양이들 상태는 이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2마리는 이제 죽었고요. 8마리가 병원 치료 중에 있었고 4마리는 먼저 퇴원을 했고 4마리가 이제 아직까지 이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고양이들이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네. 190마리 정도가 네, 네. 수영구 그 해당 주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네. 왜 남아 있었냐 하니까 수영구청이 격리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동물보호법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그 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라서 저번 주 금요일까지는 네. 해당 주택에 있었다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네. 구체적으로 변호사님 그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이 뭐죠? 동물보호법에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격리 조치 외에 예. 동물보호법 39조에 네.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그 사실 뭐 14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격리 조치하고는 조금 요건이 다릅니다. 요건이 39조는 조금 완화가 되어서요. 예. 동물의 보호 및 공중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서 이제 구청장 등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네네. 그다음에 출입을 할 수 있고 네.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네네. 그 규정에 근거해서 네. 수영구청에서 아마도 이러이러한 뭐 동물에 대해서 위해인 그런 위생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해소하기 이런 위해. 부분들 해소해라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고 네네. 그에 따라서 이제 당사자들이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한 게 아닌가. 네네. 이게 아마 수영구청하고 지금 뭐 대표님하고 보시는 그 관점에 입장 관점의 차이죠. 입장 차이죠. 아, 네. 예, 저희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로 한 80두 정도가 네. 김해에 이제 요번 사건의 피의자가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육장이 예, 사육장이 있습니다. 네. 생산 장이 100두 정도를 키울 수 있다고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 네, 네, 네. 그 기존에 한 20두 정도, 20두 정도가 있어서 80두 정도를 추가로 사육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네.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안리에 있던 고양이 뭐 한 200마리 중에 80마리가 지금 김해로 옮긴 상황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나머지 고양이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현장에 있는데요. 지금 당장 새끼를 낳아서 이제 수유를 하는 어미 고양이, 그 다음에 새끼 고양이들, 이래서 총 30마리 좀 넘는 고양이들은 이동을 시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뭐 2, 3개월 동안 보호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행 계획에 그렇게 낸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고양이들도 한 70 몇 두가 남는데 이 고양이를 처음에는 뭐 분양하겠다 이렇게 네. 입장을 밝혔다가 네, 네. 이제 뒤에는 합법적인 생산 시설로 이 동물들을 또 어떻게 옮기겠다.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미 김해로 80두가 옮겨질 거고 네. 그리고 32는 뭐 지금 그 주택에 남겨져서 치료를 받을 거고 그 남은 뭐 한 90마리 정도는 분양 계획을 했다가 다른 또 시설을 옮기겠다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처음에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232마리 중에 네. 30여 마리가 비거든요. 그렇죠. 비죠. 중요한 점은 지금 이 30마리가 어디로 간지 모른다. 모른다.